이어서 상하수도 기술사 문제가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 전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하수도 기술사 답안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기술사적 견지에서의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또는 뭐 하수처리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해 봐라, 보아라, 뭐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십시오,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만 쭉 쓰는 것이 아니라 기술사적 견지에서의 여러분들이 해결 대책, 해결 방안 또는 의견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기술사적 견지에서 그 대책이 뭐냐라는 거죠. 기술사적 견지라는 것은 이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넓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전체 상하수도 사업 전체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위에가 넓은 그 T자 형태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이용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렇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하수도를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수처리 또는 뭐 관로 또는 하수처리,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형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넓은 시야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하수도 기술사 전체 내용을 하나로 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쭉 정리를 해서 보면 이와 같이 문제, 상하수도 기술사 출제 분야 정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요 그림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써 있습니다만 요 조그맣게 써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하천부터 지금 뭐 쭉 돌아서 하수처리장 거쳐 다시 하천으로 연결되는 이 전체 연결고리,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세부적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거 전부 다 이제 기출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기출 문제들이 하천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정수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수원 쪽 치도수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요걸 하나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그려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 쭉 처음부터 한 바퀴씩 쭉 돌아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고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연결 고리로 돼 있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하천부터 보면, 먼저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가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천에서 물을 취수를 하게 됩니다. 자,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는데 자, 이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부터 물을 취수하는데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양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얼마만큼 물을 사용하느냐, 즉 1인당 물 사용량, 그죠? 수돗물의 원단위를 먼저 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급수량을 1인당 1일 급수량을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현재 약 한 300리터, 1인당 한 300리터 약간 넘는 그 수준인데, 자, 거기에 이 배수 블록 또는 이 배수 구역 안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그 수도정비 국가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물 사용량 그리고 전체 급수량을 이제 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급 배수관, 배수 블록을 우리가 또 이제 설계를 하게 될 텐데, 그 배수지를 끼고 그다음에 이제 배수 블록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 사용량을 가지고 우리가 배수관을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배수관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물 사용량을 가지고 배수관을 그대로 일일 최대 물 사용량 가지고 설계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물 양은 1년 중에 가장 많은 시간, 물을 사용하는 시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 되겠지만, 물을 사용하는 형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에 일정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번 피크 사용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취사 시간대, 오전, 저녁 2번 취사 시간대 피크 유량이 발생한다. 그 시간대에도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정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급수관을 설계할 때는 시간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 최대 급수량으로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취수 시설부터 그렇게 시간 변동을 맞춰가지고 취수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지를 중간에 둔다라는 거죠. 자, 배수지에서는 앞쪽에서 우리가 취수할 때는 연중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취수량을 정하게 됐는데, 물을 공급할 때는 시간 최대로 우리가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일 최대와 시간 최대 간에 변동 용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시간 변동 용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게 배수지가 된다라는 거죠. 배수지의 용량 결정. 그럼 얼마만큼의 조정 용량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배수지의 목적이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앞쪽은 우리가 일 최대로 이제 설계를 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한 물, 그죠? 1년 중 가장 많은 날에 물을 사용하는 날 기준으로 그럼 설계를 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배급수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꼭지까지 전달하는 과정에 생산한 물이 다 도달하지 않는다. 바로 유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유수율만큼 우수율을 반영한 취도수 시설을 설계를 해야 된다. 정수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급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수율이다. 여기 있죠, 유수율. 유수율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앞서 우리 문제 총평에서도 유수율이 가장 이 상수도 이송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쭉 가게 되죠. 그럼 정수장에서 그러면 취수한 물을 정수를 하게 되고, 물론 정수장에서도 물 손실량이 있기 때문에 취수 시설은 그보다 이제 더 커져야겠죠,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천에서 물을 취수할 때 취수 시설의 용량은 어떤 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상수도 사업의 목적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즉, 하나는 수량, 하나는 수질이 되는데, 수량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유수율 등을 반영을 해서 수도꼭지에서 안정적으로 물이 나오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물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전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수장에서 정수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취수시설, 우리 상수원도 최대한 깨끗한, 그죠? 물을 취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깨끗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상수원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수질 관리가 되는 거죠. 자, 수질 관리 내용을 보면 부영량화 방지, 그죠? 하천이 계속 부영량화 돼간다라는 거죠. 빈영량에서 부영량화 돼간다. 자, 부영량화 진행된 그 상수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면 바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조류, 그죠?
주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 영양분을 이용해서 주류가 대량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부영양화와 조류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조류 경보제라든가 그런 내용들 또는 조류를 우리 모니터링하기 위한 TSI, AGP 뭐 이런 것들이 하천에서의 수질 관리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영양 염류들의 유입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점오염원 관리. 하수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이 방류수, 수질 관리를 해야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빗물로도 우리가 오염원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건데 이런 비점오염원 관리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라든가 이런 상수원 관리를 위한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구나. 상수원에서 이와 같이 관리해야 되는구나. 자, 이와 같이 관리를 해서 이제 수질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 수질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수질 항목들, 뭐 pH부터 해서 탁도, 우리가 앞서 문제에서 살펴봤고요, 그죠? 이와 같은 수질 항목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치수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죠? 지표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문제 총평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간접 치수가 있었죠. 그래서 간접 치수로는 강변 여과 또는 이 집수 매거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치수 시설에서 이제 치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치수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 이제 상수원 종류별 치수 시설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정수장으로 이제 물을 공급을 했다. 그걸 우리가 공급하는 과정을 취수 그리고 도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취도수. 자, 그다음 취도수를 통해서 정수장으로 물을 이제 이송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정수 처리 각각의 단위 공정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단위 공정들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착수정이 이제 올 테고 착수정 다음 그 다음에 호나지 그 다음에 응집지 그리고 응집을 시켰으니까 침전을 해야겠죠. 침전지 그 다음에 여과지 그리고 여과지 후단에 고도정수 처리가 온다라고 하면 뭐 활성탄착지 또는 오전 접촉지 이런 것들이 올 테고 그 다음 이제 정수지에서 최종적으로 소독을 해서 잔류염소 기준을 맞춰서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단위 공정들에 대해서 문제 출제가 되는데 목적, 각 공정의 목적. 자, 목적. 자, 원리. 여기 이제 하나가 될 테고.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종류별 특징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특징. 그리고 이 공정들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야겠죠, 그죠? 설계하는데 필요한 설계 인자. 자, 설계 인자, 설계 방법. 그리고 이제 설계를 했으면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죠?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려사항.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운전을 하는 거죠.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효율 향상 방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효율 향상 방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에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들 답안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넓은 시야 그래서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과지에 문제가 발생했다. 여과지 효율이 떨어졌다. 자,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원인은 내적 원인, 외적 원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내적 원인이라고 하면 여과지 자체의 문제죠. 그래서
여제가 불량하다 또는 역세척이 충분하지가 않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여과지를 개선을 하면 되겠죠. 그죠? 여과지를 개선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적 원인도 있다라는 거죠. 즉, 유입수의 탁도 부하가 너무 높다. 자, 그 유입수의 탁도 부하가 높은 원인을 살펴봤더니 앞쪽에 침전지에 침전 문제가 있더라. 또는 응집이 잘 되지 않고 있더라. 또는 호나지에서 호나가 잘 안 되고 있다.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겠죠. 취수 시설에서 우리가 취수하는데 탁도가 너무 높다. 이번에 문제점은 장마철에 고탁도 유입 시 대책 이런 문제 같이 취수 시설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보면 침전지를 효율 개선하는 방법, 응집지 효율 개선 방법 쭉 전부 다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가지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쪽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답안에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쭉 가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원수 수질이 나쁜 이유가 결국 봤더니 부용량어가 진행이 된 거더라. 그럼 부용량어 진행된 이유를 봤더니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에 문제가 있더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물론 이것까지 장황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황하게 쓸 시간도 없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답안에 그런 내용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기술사자 견지에서의 답안이 되는데, 자, 정수장 전체 내용들 이와 같은 부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도 사업 자체 여기 이 하천부터 해서 우리가 쭉 물을 공급하는 과정까지 수도 사업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바로 수도 기본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 가정에서 이제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을 사용하면 그게 이제 오수로 발생을 하겠죠. 오수 발생하는 오수 발생량은 결국은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오수량이 얼마가 발생한다. 자, 오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오수는 바로 물을 하루에 사용한 패턴에 따라서 발생한다. 즉, 시간 최대 유량으로 이제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발생이 되겠죠. 당연히 오수관은 시간 최대로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오수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데 하수처리장의 설계는 그렇게 시간 최대로 유량에 맞춰가지고 설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수처리장의 설계는 다시 일 최대, 연간 가장 많은 오수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용량을 산정하고 설계할 수밖에 없다. 자, 바로 이 들어오는 오수와 하수처리장의 설계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바로 시간 변동 용량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시간 변동 용량. 그럼 어떻게 이걸 조정해 줄 것이냐? 바로 하수처리장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유량 조정조. 를 설치해서 유량 조정조에서 그 시간 변동 용량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간 변동 용량을 조정해 주는 게 유량 조정조, 그 다음에 배수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취수할 때 하천, 상수원의 물은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연중 보면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죠? 물은 일정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저수지 용량 산정할 때도 물론 시간 변동 용량 아닙니다만 같은 방법으로 그 조정 용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유량 조정조를 거친 다음 그다음 하수처리장에서 이제 그 시간 변동 용량이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에 1차 침사지 빼고 1차 침전지, 그 다음 생물 반응조 거치고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그리고 3차 처리 있으면 3차 처리, 그리고 소독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하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각 단위 공정들에 대해서 정수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목적, 원리, 종류, 특징, 그리고 설계 인자
그리고 설계 방법, 그리고 설치 시 고려 사항, 그리고 운영 시, 운전 시 발생하는 문제점, 이에 대한 해결 대책, 효율 향상 방안,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각 단위 공정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넓은 시야에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 내적 원인, 외적 원인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 2차 침전지 거친 처리수 수질이 안 좋다. 원인을 봤더니 뭐 생물 반응조에 문제가 있더라. 아니고 2차 침전지 문제가 있더라. 그럼 2차 침전지를 개선을 해야겠죠, 그죠? 생물 반응조에 문제가 있다. 생물 반응조 효율 개선을 해야 된다. 앞쪽에 1차 침전지까지도 갈 수 있고, 더 가서 보면은 유량 조정조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유량 조정조의 역할, 기능, 목적은 바로 하수 처리장의 효율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뒤쪽도 우리 볼 수 있을 거예요. 뒤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수의 수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 그럼 3차 처리를 한다. 그죠? 이런 내용으로 답안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천으로 우리가 방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2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2용. 이 제2용 내용도 출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된다. 농축, 향기성 소화, 그리고 탈수 이쪽으로 출제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요령으로 단위 공정들마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별로 답안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슬러지에서는 이 형기성 소화가 단일 문제로 전체 상하수도 문제 중에 가장 출제빈도 높은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같이 보시고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수 쪽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오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빗물도 있다라는 거죠. 빗물. 자, 우리 하수도 사업의 목적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수와 우수 두 가지 측면에서의 목적이 있다. 오수는 우리가 위생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뇨를 신속히 배제해서, 우리 생활 공간에 신속히 배제해서 안전하게 처리한 후에, 그다음에 이 방류를 함으로써 수생태계의 이 안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테고요, 그죠? 두 번째는 바로 요 빗물. 이 지금도 비가 오네요. 좀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빗물을 신속히 배제시켜서, 안전하게 신속히 배제시켜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수도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러면 그 두 가지 목적에서 이와 같은 하수도 시설, 관부터 해서 이와 같은 하수도 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 여기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넓은 시야의 견지에서 내용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기 자세한 내용들은 쭉 있고, 우리가 자세한 내용 또 수업 시간에 다루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상하수도가 단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사적 견지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그림은 계속해서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수업을 나갈 텐데, 수업 나가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출제 분야 정리도 가지고 출제 분야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온라인이니까 다음 주라고 하면 애매하겠네요. 9월 첫째 주 일요일 수업 2시에 정규 수업이 들어가고요.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정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 정규 수업 시간대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으면 뵐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